K배터리랑 이제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관세 완화 얘기가 나오면 막 반등이 막 세게 나오고 분명히 크게 한번 그 우리가 이제 큰 수혜를 볼 것 같고 여기서 빠르게 대처하는 기업들이 이제 승리한다.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기차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FOEOC 규정이라든가 관세 문제 때문에 중국은 거의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 생산성이 있으면서 중국의 점유율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2차전 내에서는 탑픽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새로운 배터리 신기술들이 나오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K배터리의 미래와 살펴봐야 할 2차 전지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청환 영업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럼 이제 배터리나 전기차 보면 이 캐즘이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역시나 이제 캐즘이 지나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는 2차 전지주에 대한 실적 회복과 그다음에 모멘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4월 말까지 지금 웬만한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보니까 일단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1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에코프로 비행 1분기 흑자 전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코스피 이전은 하반기에 다시 이제 신청할 것 같다는 그게 이제 그 IR 통화했을 때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고객분이 하셔서 알려주셨었는데 어떻게든 흑자를 만들려는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3월달에 이제 그 NCA 양극재 출하량이 좀 괜찮아서 내심 이제 흑자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었는데.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고객사들 최근에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좀 재고를 확충을 좀 한 것으로 보여요. 3월까지 상당히 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전기차 그 자동차 관세가 이제 좀 한 10% 정도까지 좀 반감이 된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분기까지도 좀 재고 축적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문제는 GM이라든가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 빼고 고급차 만든 빼고 대부분 올해 가이던스 일단 철회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이요. 왜냐면은 관세 문제가 어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가이던스를 처리하고 관세 문제가 확정되면 다시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전동공구 쪽에서는 어쨌든 그 고객사가 생산이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 AI 쪽으로 수요가 좀 많았었나 봐요. 전동공구 쪽은 괜찮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신차 모멘텀으로 유럽과 미국 다 괜찮았는데 ESS 쪽은 1분기가 원래 비수기라서 ESS 쪽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이고 올해 연간으로 한 40% 정도의 양극재 판매 증가는 여전히 가이던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가 에코프로 비엠이 지금 현재 캐파가 28만 톤이라 하고요. 그 2030년대 70만 5천 톤 기준으로 오늘쯤 그 실적 발표할 때는 그 내용이 나왔는데 5월부터 캐나다 베칸쿠아 공장이 공사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콩쿠르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뉴스상에 그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그러면 이거 악재로 작용한 그게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관세 때문이에요. 캐나다 25% 관세를 물 경우에 만약에 국내가 무관세로 최종 합의가 될 경우에는 그럼 국내 생산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관세 영향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공사 중단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행정적인 절차라 문제라서 에코프로 비엠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번 거 세 번째 중단 예정인 거는 이건 에코프로 비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좀 달라요 사안이.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잘 되는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이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다만 이제 에코프로 비엠은 지금 실적 발표할 때 하는 얘기가 우리는 미국보다도 유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이제 27년도와 또 이제 그 27년도부터 적용되는 법안과 또 이제 29년도부터 CRMA법이 또 적용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이제 올해부터 또 이제 그 CO2 배출 좀 줄여야 되는 그 법안이 있기 때문에 또 3년 평균이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유럽 쪽의 출하량이 더 늘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질문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K배터리가 유럽에서 출하량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니까 유럽에 생산하는 다른
배터리 기업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유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다른 배터리 기업에다가 네, 네.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아, 하는데 다른. 그게 아마 시애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유럽에서도 배터리를 생산하고 정제 가공 다 해야 돼요. 모든 그 광물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배터리 3사가 그 유럽 시장에 그 이제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거기에 있지만은 배터리 3사 외에 다른 기업들 중에서 생산기를 가지고 있는 게 주로 갖고 있는 게 시애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애틀 쪽에 납품을 추진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때는 K 배터리와 그 K 배터리들은 소재 업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국내 업체 그 소재 업체들이 중국 배터리 기업에도 납품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5년 이후에 그 양극재 출하량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그 투자를 했었을 때 23년도에 투자했을 때는 25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6년도 하반기, 27년도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라서 좀 그러니까 그 캐파가 이제 27년도나 23년도로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71만 톤에 대한 캐파가 그러니까 딱 그만큼이 지금 실적 올라가는 게 이제 지연되는 게 보여져서 그러니까 25년에서 27년도에 가파른 실적을 기대를 했다면 지금은 그 실적의 눈높이 낮아진 상태에서 시기도 어차피 27년 말, 27년부터 2030년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1분기만 실적 바닥이라고 해서 주가가 그 바로 추세 반등하기에는 아직은 또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는 이사님이 생각하는 이 정보와 이렇게 종합을 했을 때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그냥 좀 더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생을 더. 그럼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원래 신차 사이클과 원래 많이 했던 게 신차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고 진짜 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거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차는 막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게다가 관세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관세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중국을 위주로 관세를 할 줄 생각했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무슨 깡패짓 타듯이 이런 식으로 할 줄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엔솔이 올해 전기차 그 시장의 그 성장률을 한 10% 하향했어요. 다만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ESS 시장에서 한 85%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장악했던 거를 앞으로는 비중국 업체들이 다 장악하는 그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포스코 퓨챔이 기존 가이던스라면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연간 양극재 판매가 30% 증가인데 이 상태로면은 올해 하반기에 2배 이상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챔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제 이렇게 배터리와 이제 소재 업체들의 올해 그 2분기와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가 좀 하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포스코 퓨챔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GM과 LG 엔솔이 좀 향후 가이던스를 좀 약간 하향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피해를 입는 게 포스코 퓨챔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같이 뭐 LG 화학과 거기 연동된 코스모인스 이런 것들이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양극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실적을 제시했던 기업들이 이미 눈높이 낮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업황이라는 게 좀 뭐 어떤 해 안 좋았다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가 어떨 때는 예상보다 좋았다가 이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더 좀 그게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그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공장 상하 공정 준공 시기를 올해 3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중요한데 지금 리튬 가격이 또 문제예요.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그 7만 유연을 깨고 또 저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이 다시 또 저점을 깨면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게 좀 그게 또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향후에 뭐 3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3개에서 6개월 이후에 또 양극재 가격에 또 영향을 좀 주고 또 그 29년도 평균으로 한 2만 불 정도가 키로당 20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뭐 40달러 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리튬 관련 종목들 양적 기업들의 그 실적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그만큼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확실히 수혜를 받는 거는 이제 그 ESS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S 시장은 뭐 연간 그한 20% 성장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비중국권 배터리를 좀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러면은 좀 업체들의 좀 공통적인 얘기인가,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어야 관세 또 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ESS 쪽으로의 수혜를 입는 쪽은 이제 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LG 에너솔루션이고,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뭐 전액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S용 전액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는 현재로서는 엔캠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엔캠이 이제 그래서 수혜가 되는데, 엔캠이 근데 이제 그 캐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뭐 덕산테코피랑 비교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업황 전체가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전액이 매력이 있다는 거지, 전액만 가기가 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같이 움직이는 편이라서. 그래서 다만 최근에 저점 잡고서 먼저 올라온 전액 쪽과 뭐 리튬이온 이런 쪽도 먼저 올라왔는데, 양극재 쪽은 아직 그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올라왔지만은 돌아설 때는 물론 이제 저는 그 전액이 더 빠를 거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의 생산기를 구축했고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부터 새로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던 게 하향돼 가지고 떨어져서 회복이 되는 거랑 없던 거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난해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전액도 다 반납, 양극재도 다 반납. 이런 상태에서는 빠른 거는 전액 쪽 좀 빠를 것 같아요. 뭐 덕산테코피, 엔캠 뭐 이런 것도 좀 빠를 것 좀 더 빠를 것 같고, 양극재 쪽은 아쉽지만 1분기를까지 실적 나왔지만은 한 분기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세 이슈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좀 보고, 그리고 그 IRA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공화당에서 뭐 예산 조정 법안 이런 것들 발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모멘텀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모멘텀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관세 이슈가 곧바로 아까 ESS 요 두 가지가 맞물려서, 특히 이제 ESS 시장에서의 성장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년부터 그 관세가 ESS 배터리가 이제 기존 7.5에서 25%로 인상되면서,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K 배터리가 ESS 쪽으로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뭐 지금 155%인 될 거예요. 관세 ESS 관세가. 그거 감안하고 또 그 AMPC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국내 K 배터리 원가 가격이 월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구조 어쨌든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관세 리스크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그 K 배터리 3사가 특히 엔솔이 가장 빠르고, 뭐 SK온이라든가 이제 삼성 SDI도 그쪽으로 대응하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트럼프 관세 이슈로 2월달에 그 중국에서 수입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중국산을 수입하는 그 배터리 그 금액이 약 59%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한 14% 정도 수입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1월에서 2월까지 전체 미국의 배터리 수입이 23% 늘었지만은 중국 배터리는 1월달에 14% 늘고, 이제 2월달에 그 59% 정도가 58.82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급감을 한 거죠. 그럼 그게 우리 걸로 들어갔나요? 그 대체가 되고 있는 거죠. 대체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중국 관세는 우리가 분명 반산 수혜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러한 그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그 시장 자체가 좀 축소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또 거예요. 부작용이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더 크다고 봐야 되나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K 배터리랑 이제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관세 완화 얘기가 나오면 막 반등이 막 세게 나오고, 그리고 다시 그런 그 반대되는 얘기 나오면 또 조정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네, 일단은 실적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관세 이슈에 좀 노출이 돼 있어서 그 이슈에 좀 여전히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ESS 쪽으로 지금 뭐 일본, 유럽 등 해가지고 뭐 한 10조 정도 수주가 됐다라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ESS 쪽에서는 크게 한번 그 우리가 이제 큰 수혜를 볼 것 같고, 여기서 빠르게 대처하는 기업들이 이제 승리한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SS 쪽은 좋은 거는 리스크 가격이 떨어져도 판가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차 배터리는 이제 판가 그 광물 가격이 연동돼 가지고 이 이제 그 광물 가격, 그 배터리 가격이라든가 이제 소재 가격들이 연동되는데 ESS 쪽에서는 싸게 되면 원가가 더 절감되는 그런 형태라서 마진이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액 쪽이 가장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ESS 쪽에서는 그 전기차용 그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는 주로 LFP가 들어가니까 전액이 2배 들어갑니다 양이. 가격은 좀 더 다운되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전액 기업들은 다시 전기차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FEOC 규정이라든가 관세 문제 때문에 중국을 거의 다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액 기업들이 일단 현재로서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 생산설이 있으면서 중국의 점유율을 가장 많이 뺄 수 있는 섹터가 전액이 되니까 일단 2차전 내에서는 탑픽은 일단 전액 그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2차전을 다 못 가도 혼자만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덜 떨어지고 갈 때 또 많이 가고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